사랑하는 서천 농업인 여러분, 이민년 새로운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22년이 우리 농업인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을 포함한 많은 일상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우리 서천군은 농업인 여러분이 노고와 정성 덕분에 유례없는 풍년 농사를 일궈냈습니다. 최근 농업은 농산물 소비 침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라고도 합니다. 농촌 곳곳에서 스마트 농업을 통한 차세대 첨단 농업과 합리적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농업인도 스마트폰 한 대면 공부도 하고 재배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022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영상 강의가 변화하는 서천농업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기술팀장 송진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고추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작년도 고추 작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영농상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는 어떻게 전해를 마무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고추농사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고추 재배 면적과 가격 동향인데요. 20년도 있잖아요. 그때는 생산량이 탄저병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만원대까지도 올라간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7%가 늘었고 달 면적당 수량도 24%가 늘은 300평당 한 80건 정도 더 땄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8만 톤 정도 생산을 했다. 우리나라 건고추 총 먹는 양은 한 20만 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생산이 8만 톤이 있으니까 부족분 11만 9천 톤은 중국 같은 데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급률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한 5천 원 정도가 쌌었어요. 작년에.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는 농가 여러분들이 생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관측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격이 싸니까 내년도에 고추 재배 의향 면적은 많게는 8.7%까지 감소된답니다. 그만큼 재배 면적이 준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는데 참고하시고요. 고추 수입입니다. 고추 수입은 건고추 총 수입량은 10년 사이에 33%가 증가됐어요. 마찬가지 냉동고추는 52%. 냉동고추는 해가 갈수록 증가될 전망입니다. 왜? 관세가 싸요. 27%밖에. 그리고 가격이 해동시켜서 우리나라 환산해서 말려서 파는 것이 근당 우리나라 2.5배에서 3배가 낮은 4,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고추는 해마다 갈수록 늘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치 수입입니다. 김치 소비량은 1인당 36.6kg예요. 전체 소비량은 189만 2천 톤인데 이 15%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수입하는 것은 28만 톤 정도 돼요. 그것이 28만 톤이 99%가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3월 달에 엄청나게 파장이 컸던 알몬김치, 오른쪽 사진은 8월 달에 영상에 올린 맨발 소스. 이거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메뉴판에 김치라고 써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손님들이 외면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파장이 컸었는데 그래서 4월 달에 외식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국산 알몬김치 파문에도 수입김치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수입김치만 사용하겠다가 40.5%, 국내산 김치와 섞어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가 28.3%로 68.8%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중국산 김치를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식당 10군데 7군데는 중국 김치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고추 재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작년도에 잘못된 점을 짚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제 경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작황 분석입니다. 5월 초에 저온과 강풍에 의해서 냉해 초기에 냉해를 입었었고 그 이후로는 기온이 회복돼서 상당히 생육이 양호했다. 7월 초순 장마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조기 종료해서 탄저병은 전년 대비 74%가 적었다. 그리고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는 고온 건조에서 칼슘 결핍증이 나타났었고 8월 말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열과 수확 말기에 탄저병이 발생됐다. 칼라병은 육묘기 때 하우스 재배농가에서 방제 소울농가에서 많이 발생된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양호해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평년 대비 13.2%가 생산량이 늘은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제점에 대해서 고추 정식기 저온 피해인데 최저기온이 5도씨 이하인 날이 나흘간 있습니다. 5월 3일날 3.2도, 5월 6일날 2.8도, 4.3이 됐는데 이때 저온과 더불어서 강풍도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잎하고 줄기가 탈수되는 그런 어떤 피해가 있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정식기 저온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예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날씨인데 4월 말하고 5월 초인데 작년에는 4월 27일 날 7.8도에서 쭉 날이 5도 밑으로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3일 날 3.2도까지 떨어지고 강풍과 동반해서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4월 말까지 5도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5월 초에 이렇게 날씨가 좋았고 조기 정식을 금지해달라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맑은 날 정식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묘를 짱짱하게 키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5도 이상만 되면 정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종을 늦게 했습니다. 파종을 늦게 해서 너희들은 빨리 건짐 키워서 나가는데 나는 늦어요. 그러다 보면 덮어놓고 킵니다. 그러다 보면 무가 연약하게 자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묘를 갖다가 정식하면 대응을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고추 정식은 최저기온이 10도씨 이상 될 때 그때 정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묘 규칙을 철저히 해달라. 정식 일주일 전부터 반드시 이것은 건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살을 적게 해요. 이걸 반드시 실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6월 28일 날 화양면에서 돌풍과 함께 우박이 피해가 있었는데 지름이 1cm 이상 이렇게 왔었습니다. 고추 줄기가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고추 열매도 이렇게 상처가 나는 이 오른쪽 사진은 이게 참깨 비닐인데 빵꾸 나갈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 이 피해가 나면 바로 2차 어떤 감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균약하고 수세 회복을 해서 영양제를 같이 살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칼라병인데 이건 총체벌레에 의해서 연속 전염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육묘기 때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이 예인데 이게 이제 농사 경험이 적은 농가분께서 동네 내집 것을 육묘하신 건데 뭐 일찍 터널 재배
하우스 재배를 하려고 이렇게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70%가 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량 다 폐기하고 묘를 다시 구입해서 심은 사례가 있었다. 생활사입니다. 알 조직 속에 이제 식물체 조직 속에 알을 낳는데 알 기간을 거쳐서 약충 기간을 거쳐서 번데기 기간을 거쳐서 성충이 되는데 25도씨 정도 되면 1세대가 18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성충 수명은 20도씨에서 60일을 산다. 계속 영속 전염을 해서 흡집을 해서 감염을 시키는 그런 생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관과 땅속에 있는 번데기 기간을 감안해서 3에서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는 방제를 해야 방제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또 무슨 사례냐면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끝내는 다 뽑으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왔는데 이 가에다가 강낭콩을 심었어요. 우리 농가 어르신들은 아깝잖아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무배추도 심고 강낭콩도 심고 그런데 고추에 약을 잘했어요. 총체벌레 약을 잘했는데 여기는 소홀히 했어. 여기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하실 때 반드시 옆에 작물도 약을 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타작물을 재배를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고추 농사에는 큰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걸렸어요. 걸려서 좀 어르신 다소 안타깝고 하지만 뽑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까우니까 놔두셨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그런 과실로 변하니까 보이는 즉시 발견 즉시 뽑아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농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우스에서 칼라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지까지 전염된 그런 사례고 이 사진은 이제 와보락에서 갔는데 이 두 줄이 더 심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피해가 경미하고 이것은 밭둑에서 월등했다가 이쪽으로 총체벌레가 넘어온 사례입니다. 이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도 이제 와보락에서 갔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감염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비싼 저항성 품종을 심었는데 이게 왜 걸리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즙액을 짜서 묻히면 하나 나오면 감염이 안 된 거고 두 줄 나오면 빨간색으로 나오면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체벌레는 조직이 연한 꽃속이나 이 신초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는데 나는 도대체 눈이 나빠서 잘 모르겠어 이런 농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입을 보시면 압니다. 신초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입이 한쪽이 찌그러든지 양쪽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입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내 밭에 총체벌레가 많구나 빨리 방제해야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약은 고추꽃도 폈다가 오므라졌다 하거든요. 저녁 때는 오므라들고 아침이 되면 낮에는 펴지고 그래서 이때 약은 아침 꽃이 개화됐을 때 저녁에 폐화되기 직전에 약을 하시는 것이 약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체벌레 방제는 떡잎이 벌어지자마자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완벽하게 방제를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는 약 한 통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중기 후기 때 가면 이게 약이 5통, 10통 들어가도 약이 잘 안 묻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제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완벽하게 잡아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밭둑 주변 내 포장만 자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처음부터 밭둑 주변도 총체약을 해주십사. 여기서 월동해서 가거든요. 이 안쪽부터 총체벌레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가해부터 쭉 먹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밭둑 주변도 총체약을 초직부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주식물, 별꽃, 새별꽃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찰이 중요해요. 항시 관찰하시고 있으면
초기에 완벽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총체벌레를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탄저병입니다. 작년도 탄저병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지역도 7월 초에 장마가 초기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4%가 발생률이 적었어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늦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151mm가 왔는데 이때 병균이 좀 확산됐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왼쪽 사진은 재작년에 하도 심해갖고 사진 찍은 건데 7월 14일 날 처음 저희들이 탄저병을 발견했어요. 이건 오른쪽 사진은 8월 3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탄저병 갖고 작년도에는 크게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고생을 않고 넘어간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저병 예방은 뭐니 해도 이게 어디서 막 널려고 이제 그런 것보다 1차 전염은 내 밭에 있는 거예요. 내 밭에. 작년도에 탄저병이 걸렸으면 내년도에 반드시 여기서 병균이 확산되는 겁니다. 병반 일산지만 돼도 이렇게 병반 포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농가들 밭을 가보면 이런 밭이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병균 99%는 여름 장마 때 이런 때 온습도가 높을 때 비바람에서 수킬로까지 전파가 됩니다. 공기 중에 또 도는 탄저병 숫자는 맑은 날에 1개면 흐린 날은 비 오는 날은 쉬운 4개까지 비산되고 포자가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표는 무슨 얘기냐면 감수성 품종과 저항성 품종에 인위적으로 탄저병 병균을 접종시켰어요. 그래서 나흘 있다가 7일 있다가 10일 있다가 봤는데 열흘 있다 보니까 감수성 품종은 100% 감염이 됐더라.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도 50%는 감염이 됐더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밭을 갔는데 우리 밭에 탄저병 병균이 있어요. 발견했어. 그러면 이미 열흘 전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약을 하면 늦은 거예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방 목적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탄저병은. 걸렸어요. 탄저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부터 하셔야 돼? 아니면 과실을 따내야 돼요? 답은 과실을 따내고 약을 해야 합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전염원을 방치하고 전염원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탄저병 과실을 따내고 그냥 놔두고 6번씩을 약을 했어요. 전체적인 감염률을 보니까 따내고 온 것은 하나도 안 걸렸어. 근데 안 따내고 약을 한 것은 34%까지 피해율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저병이 걸렸으면 약통부터 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걸린 과실을 따내고 약을 하셔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탄저병 예방을 보시면 1차적으로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밀식을 하지 말고 유인폭을 넓게 하셔야 돼. 그래야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가서 탄저병 걸릴 일이 적어요. 그 다음에 헛골에 볏짚이나 위수스터, 부직포 같은 걸 깔으셔서 빗방울에 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막아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아랫잎은 방앗다리 밑에 아랫잎은 장마 전에 그때는 제거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95%가 자동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질소를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방제를 예방적으로 약을 해주십사. 그렇게 하면 탄저병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병 방제를 어떻게 잘하느냐? 뭐 요즘은 여러분들 보시면 농약 봉지든지 농약병에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살충제는 1, 2, 3, 4, 살균제는 가나다라, 제초제는 ABCD 이렇게 표기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게 아 그렇구나라는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살균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다라로 돼 있어요. 카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실 게 다하고 사하고 차하고 카하고 차하고 카는 예방용이에요. 다하고 사는 치료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하고 차는 예방용, 다하고 사는 치료용. 여기 보시면
이 검먹고 씨는 성분입니다. 성분명을 써놓은 거고 이건 제품명이에요. 보라색은 고추 탐제병량만 등록된 것이 297, 그건 300종 정도 됩니다. 다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보시면 예방용, 치료용, 카차, 다사, 마이카, 네차, 다사유, 네차, 네카, 마이카, 네차, 다사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작년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진흥청에서 방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과 치료 목적이 예방 목적이다 그러면 차하고 카하고 교호살포 마찬가지 치료용 목적이면 다하고 사하고 교호살포 이렇게 해야 약발이 잘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가장 또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청구병입니다. 흑마름병. 이게 이제 역병하고 헷갈리시는데 역병은 이제 줄타고 수인성이라 해서 줄타고 쭉 해서 이제 한 고랑 전체가 죽는 경우. 근데 청구병은 여기 한 포기, 저기 두 포기, 저기 세 포기 이렇게 죽는 것이 청구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청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구분하는 것은 역병하고 청구병하고 구분하는 것은 이 줄기 지제부를 잘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명 유리컵이나 여러분들 요즘 커피 많이 먹잖아요. 투명한 플라스틱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담궈 보면 하얀 우유처럼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담배기처럼 흘러나와요. 나오면 이게 세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도관을 막고 있다가. 그래서 도관을 막고 있다가 막으니까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살고 시들었다 죽었다 해서 파랗게 죽는다 해서 청구병입니다. 이것은 걸리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토양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녹비 재배, 호미를 재배하면 그건 73.5%까지도 방제가를 얻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회사비를 찾다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항성 품종이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있을 거예요. 회사별로.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는 4가지 있으니까 나는 진짜 청구병 때문에 애를 섞는다, 애를 먹는다 하신 농가분께서는 이런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심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또 문제됐던 것이 약해입니다. 이게 이제 장마 때인데 장마가 6일간 이렇게 됐었어요. 됐다가 끝났는데 이 7월 7일 날 이렇게 야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 비 오고 오후에 비 안 오고 저녁 때 또 비 온다 해서 이때 약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고농도 살포 씹시드라는 걸 아니야. 장 맞았으니까 더 넣어야 돼. 그리고 20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가분들이 또 한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탄저병을 아니요 2가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2가지를 넣어. 그 다음에 비 온대. 날은 뜨겁지만 30도 넘지만 이따 또 비 온대. 그리고 고온기 때 약을 하시면 100%다 이렇게 약해납니다. 이렇게 고온기 때는 절대 약을 하시면 안 돼요. 또한 고농도나 여러 가지 약을 혼용하는 것보다 작용기작이 다른 것 위주로 이렇게 교살포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농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뿌리가 좋지 않을 때도 약해가 난다. 여기 사진 보시면 멀쩡하게 똑같은 농도 갖고 똑같은 양량으로 약을 했는데 왜 갑자기 장마 때 이렇게 이파리가 다 쏟아지고 약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물이 고여 있어요. 배습이 안 되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피해가 있고 이쪽에는 멀쩡해요. 여기는 배습이 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여튼 뿌리가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약해가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농사 경험이 좀 적으신 분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고 잘 하여튼 응용해서 유인 같은 것도 잘 하셨어요. 근데 고추가 이상하게 안 큰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신초는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약을 좀 어떻게 했는지 몰라갖고 한번 가보자 했더니 이렇게 창고에다가 약을 타놓고 한 달 동안 쓰고 있어요. 효소 발효하듯.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약해납니다. 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침투 이행성 약제. 이 약제는 절대 전착제나 확산제를 넣고 사용하시면
약을 치시면 안 된다. 100% 약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작용기작인 다 3계열. 다 3이 스토르빈 계열입니다. 이게 약이. 이게 다 약 이름이거든요. 이건 장점이 내우성. 비가 와도 안 씻겨져 내려가요. 약재가. 표면 확산 침투성. 확산이 빠른다. 침달성이 우수하다. 윗잎에 약을 치면 잎 뒷면까지 빠르게 침투된다. 침달성이 우수하다. 단점이 뭐냐? 약재 저항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단재료는 2회 연속 사용을 조금 지양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과 다 3계열, 스토르빈 계열 이런 약하고 전착대나 확산제를 쓰면 100% 약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절대 침투 이행성이 높은 약재와 전착제나 확산제는 혼용을 금지한다. 이건 머릿속에 우리 농가들이 항상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정도 되면 이제 품종, 내년도에 무슨 품종을 해야 내가 괜찮을까라고 품종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품종에 대한 기대 심리는 많이 갖지는 마세요. 왜? 이것은 검증이 돼서 이제 출시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좋은 품종이 우리 서천 지역에서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신품종은 대농들이 한두 품종을 시험 재배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리고 농가가 선택할 때는 작년도에 이장님이 농사를 졌는데 고추도 매웠고 병도 없고 다 수확을 했어. 그러면 그 종자가 뭔지를 알아서 육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하고 요즘은 탄저병 오고 칼라병, 역병, 이런 바이러스병, 복합 내병 품종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품종 위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나만의 고객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장님이 작년도에 고추를 다 수확을 했어요. 병도 없고. 근데 나는 납품처가 매운탕은 식당이에요. 그러면 매운탕집은 매워야 돼. 근데 이장님이 다 수확을 했다는 품종을 갖다 심어놓으니까 안 매워. 그러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소비처가. 그러니까 소비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알으시고 품종을 선택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품종이요, 회사별로 이제 주력 품종을 다 선보이는데, 칼자 들어가는 것은 칼라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그렇고, 탄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탄저병이 복합 저항성 품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력으로 내놓는데, 우리나라 시판되는 품종이 3,000가지가 넘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회사별로 어떤 특징, 주의할 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품종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점 실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종 선택부터 시작해서 육묘 때 병충 예방제도 철저히 육묘 때부터 해주십사. 그 다음에 토양 분석 후 적정 시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 포장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관수 여건은 어떠한 조건이 되더라도 관수 여건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 예방을 할 때는 내 고추밭만 하지 말고 밭둑 주변도 반드시 좀 해줘서 철저하게 미리 방제를 해달라. 그 다음에 보이는 즉시 뽑는 것이 농가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 탄저병은 방제물을 참고해서 작용기전 다른 약재로 교호 살포를 좀 해주시고, PLS 대응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우리 농가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금년도에도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고추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